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벌써 이렇게 비틀비틀 하시더라고요. 장난은 먹고 나한테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드신 게 아니고요, 술을. 어제 밤에 드신 거예요? 네, 도태민 정의당 대변인 김은태 변호사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 사건 취재했었죠. 네, 김민욱 기자, 콜롬보 김 기자 함께합니다. 이게 윤창호군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정말 얼마 됐다고 참 이런 일이 또 터졌습니다. 이게 역시 해운대죠. 예, 이 지난 주말인 토요일, 그것도 이 대낮에 이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으로 가보시죠. SUV 차량 주위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드는 등 안간힘을 씁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6일 낮 11시 20분쯤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60살 여성이 숨지고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10대 여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요 가드레일 같은 걸 척 웃으면서 사람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픽픽픽 자빠지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65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내리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벌써 이렇게 비틀비틀 하시더라고요. 예, 사고 당시 모습 다시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가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5%라고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술을 이 양반은 얼마나 마신 겁니까? 예, 이 가해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이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이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네. 경찰 조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여전히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하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조사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마셨습니다. 뭐 새벽까지 술을 갖다가 그렇게 마시고 잠시 눈 붙였다가 그러면 이 차 몰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분 여전히 그 시각까지 사고 낸 시각까지도 뭐 이게 술이 안 깬 상태였던 모양이죠. 네, 잠을 자고 나서도 사실 숙취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술을 많이 마시면은 또 깨는 속도 느릴 테고 그리고 네. 나이나 체중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60kg 남성이 한 병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이거를 완전히 분해를 하는 데는 한 4시간 47분이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단지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네. 아무리 자신이 술을 조절해서 마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과음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주 한 병이 4시간 47분이면 소주 3병이면 한 15시간 자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이거 개인차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김 기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사람 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다면서요? 예, 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첨단교육센터. 이곳에는 음주 상황을 가정해 운전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재진도 직접 음주 상황을 가정해 운전을 해봤습니다. 먼저 소주 2잔 정도 마시면 나올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 사이로 측정해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차선을 따라 제대로 주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여기 밟아야 되는지가 좀 헷갈리네요. 이번엔 소주 2병 정도 마시면 측정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에서 0.2% 사이로 운전을 하자 바로 사고가 납니다. 만취 상태는 만취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하고 장애물을 피해가 봤지만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판단력과 평행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게 음주운전자들 처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준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 윤창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창호법이 두 개의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부분입니다. 아, 네. 먼저 개정된 특가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네.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했는데 개정된 이후에는 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나아가서 무기징역까지 네.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과거에는 면허 정지 기준이 네. 0.05%였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0.03%로 강화가 되었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네. 0.03%라면 사실 소주 한 잔 정도 네. 마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아예 술 냄새도 맡지 마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강화를 한 건데, 예.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큰 사고 낸 60대 가해 운전자, 이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지금 단정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재판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과거의 윤창호 사건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그때 있을 어떻게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윤창호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가해 운전자 네.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상고심에서 이분이 상고 치하를 함으로써 이 6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가해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네. 0.18%. 지금 이 사건에서의 60대 네.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 이상이니까 네. 상당히 더 높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더 취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피해자분들도 더 많죠. 아. 더 많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엄한 처벌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사실 그 운전자 남성이 술을 네. 마시고 바로 직후에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고 또 잠을 잔 이후에 네. 또 이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도 아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도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자는 이 법안이 후퇴한 반쪽짜리 윤창호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겠어요? 예, 이 당초 윤창호법은 제정됐을 때 당시에 이거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서 그랬었죠. 최소형량을 5년 이상으로 하자는 네.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국회 논의에서 결국 형량이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때 5년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3년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 친구들이 5년 네. 이상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윤창호법 시행 1년도 안 돼 이번에 이렇게 해운대에서 또 비슷한 사고가 나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새로운 윤창호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은 질병인 만큼 법적으로 치료센터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다는 것인데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된다. 이거 근데 같은 동네에서 1년 사이에 2건의 큰 음주운전 사망사고 겪었던 해운대 지역 주민들도 충격이 작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주민들은 정말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 추모를 이어갔는데요. 이 사고 이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4명의 수상자가 발생한 해운대 대낮 음주 사고 현장. 파손된 안전펜스는 복구되지 않아 사고 당시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고 현장 한 귀퉁이에는 추모를 위한 국화꽃다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꽃다발들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추모글에는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던 분이 허망이 떠나는 걸 지켜볼 수가 없다. 제발 음주운전자가 당당한 사회가 아닌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간곡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음주운전 피해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군 사건 현장과는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 현장을 바라보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썰하다 그래. 마음이 썰하에 허무한 게 그렇다 그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윤창호법도 생각이 났습니까? 네, 제일 먼저 생각났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똑같이 반복되니까. 한 이웃 주민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이름 모를 고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리 건너가다 가는 거는 참 내가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 자리수로 심폐수술을 해가 그 자리수로 갔다 하는데 이거 너무 딱한 일 아닙니까?
참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시사만사에서도 그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콜롬보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